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새우입니다. 파트 3 작물 그 분야에서 챕터 3 작물 재배 환경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챕터 3 작물 재배 환경에서는 총 되게 많은 내용을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먼저 토양, 수분, 온도, 공기, 광, 그리고 용어는 낯선 상적 발육, 마지막으로 재해와 피해 방지에 대한 이 7가지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작물을 기르실 때 특히나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 작물을 길러서 그 다음에 이제 열매와 종자를 얻으실 텐데요. 그럴 때 필요한 외부적인 환경인 거죠. 토양 굉장히 중요하죠. 수분, 온도, 공기, 광, 상적 발육. 이것은 꽃 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상적인 발육.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나쁜 환경에 의해서 재해, 피해와 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까지 함께 하실 텐데요. 차분히 보시고요. 그리고 이 파트에 대해서 좀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나합격 카페에 질문해 주세요. 또한 또한 이 내용이요. 유기농업기능사의 한 파트에 굉장히 유사한 부분입니다. 보다 이 내용이 유기농업기능사에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궁금하시면 그 카페에 가시면 쉽게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고 갈게요. 암석, 풍화, 토층 분화, 토양 삼상. 어디까지가 이제 토양에 대한 내용이냐면 제가 사실 여기서 저의 그 개인적인 성향이 막 드러났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토양에 대한 내용인 거죠. 제가 토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수량, 관수, 배수 여기까지가 이제 수분 내용이고요. 적산 온도, 변온까지가 온도, 탄산 시비, 광합성, 엽록체, 수광량, 피토크롬 여기까지가 이제 광에 대한 얘기, 상적 발육, 그리고 버널리제이션 인장 효과가 상적 발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그런 견해가 많이 들어갔어요. 되게 내용이 되게 많은 파트인데 이 책에 대한 두꺼워지면은 또 수험자분들께서 보기 싫어하시고 또 저희 출판사의 담당자님도 싫어하셔서 되게 많은 내용을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토양입니다. 전 토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참고로 3월 11일이 토양인 흙의 날입니다. 흙의 날. 네, 흙의 날인 국가가 제정한 흙의 날이라는 거 우리가 농업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면서 토양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토양이란 건 뭐냐면 커다란 암석이 부서져서 이 풍화된 산물과 그리고 그 외에 섞여진 유기물 등이 다양한 기후와 여러 가지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또 그 지역의 환경 조건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연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은 살아있다, 흙은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라틴어 솔룸에서 유래하였고 땅의 바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작지, 쉼터, 환경의 조화,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토양은 식물체를 지지를 하고 양분과 수분을 공급을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작물들이 막 자라나면서 이 토양에 대한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토양은 원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것이 작물 재배할 때 아주 기본인 내용입니다. 자, 토양의 기능은요, 생물이 서식하는 그런 공간이고, 또 토양 안에 굉장한 다양한 유전 물질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이 완충성이 있어요. 완충성. 이게 뭐냐면 토양이 여러 가지 비료도 넣고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도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토양 자체에 오염물질 전환화시키는 그런 정화작용도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면 토양도 오염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토양을 관리하셔야 돼요. 자, 토양의 생성 과정을 한번 볼까요? 커다란 암반, 특히 모암이 부셔지고 이제 잘게 쪼개져서 토양으로 풍화가 되는데요. 모암은 커다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런 암석 등을 얘기하고요. 이 모암이 이제 풍화되어 가지고 이제 모재가 되는데요.
토양 1cm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약 200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토양을 만드는 것들은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커다란 암석들이 부셔져 가지고 이게 토양이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이 정적토 이렇게 모암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발생되는 토양을 정적토라고 하고요. 아니면 운적토,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자, 정적토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잔적토, 그리고 이탄토로 구분이 됩니다. 잔적토라는 거는 우리나라 밭토양의 퇴적인 양식이에요. 그리고 산지토양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게 발달되어 있는 게 잔적토인데요. 이 내용은 유기농업기능사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자기능사에서는 암석이 있는데 이게 부셔져서 토양이 되는구나. 그런데 정적토와 운적토라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 개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적토, 움직여서 만들어진 토양은요. 크게 중력에 의한 붕적토, 붕, 동그라미, 중력 동그라미. 그리고 충,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토양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논토양의 퇴적 양식인데 우리가 전라남도 지역에 그 논토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지역적으로 이 충적토, 쌓여져서 만들어진 그 논이 그 논토양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홍암 평지, 선상 충적토, 삼각조 침적 그 부분에 우리나라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논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빙적토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빙하가 유동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토양이고요. 풍적토는 바람입니다. 사구, 화산회토, 웨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해성침적은 해안까지 이동되는 내용이죠. 이 세부적인 내용도 사실은 유기농업기능사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토양을 생성할 때 이루어지는 요인, 인자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기후인 거죠. 기온, 강수량.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모재가 그 땅 자체의 안반에 따른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 밑에 순수 암석, 그 암석의 종류에 따라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토양 통이 틀려요. 토양 통. 지금 먼저 이 단어를 먼저 얘기해 드리는데 이 토양통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토양통이 식물로 따지면 품종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종속, 과목, 강분계 이렇게 식물은 분류 체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토양에도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의 분류 체계가 토양은 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럴 때 그 지역의 그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토양통을 이루려면 보통 그 지역에서 원래 있었던 안반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항상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더 확인하고 싶으시면 어느 사이트에 가셔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농업기관 사이트 중 흑토람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흙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고요. 카페에 가서 자료 보시면 여기에 기반한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땅이 어떤 통을 갖고 있는지도 이 토양 환경 지도로 인해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보고 가시고요. 우리가 토양을 이제 단면, 그 토양 내에 그런 깊숙이 팠을 때 그거를 이제 분화, 토층이 각각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그림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토양을 맨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작물을 심어주는 부분이고 맨 위층을 그래서 유기물층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는 용탈층, 더 아래는 모재층, 그리고 그 마지막 아래는 안반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영어 명칭들 그리고 한국말 명칭 등이 이제 구분되어서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용,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집적층이 있고 또 모재층, 안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 진모, 암 이 용어들을 생각하시고 또 영어도 O, A, B, C, R 여기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그래서 가장 용탈이 많이 되는 층을 용탈층인데 가운 A2층이 최대 용탈층이라고 하고 B층에서도 가장 직접이 많이 되는 층도 B2층이라고 합니다. 유용, 진모, 암.
자, 토양의 삼성과 삼상과 사성분이에요. 우리가 흙을 만지면 딱딱한 그 알갱이 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상이라고 합니다. 고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상, 그리고 촉촉하게 만져지는 부분들은 액체죠. 그래서 액상이라고 하고, 만져지진 않지만 그 고상과 액상의 그 나머지 빈 공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그런 기상, 기체죠. 그래서 고상, 액상, 기상. 각각의 그 이제 고상도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력이 없는 무기물,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유기물인데 탄소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각종 동식물에 살아있는 생체나 사체를 포함한 물질인데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유기물이라고 하고요. 무기물은 아예 살아있지 않은 이제 광물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강물, 2차 강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이 무기물이 대부분 45%, 그리고 유기물은 5%, 물은 25%, 공기는 25%. 이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그래서 고상, 액상, 기상의 비율을 적으세요 하시면 50대 25대 25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무기물, 유기물도 굳이 비교하자면 45대 이제 5% 이렇게까지 쓰시면 되겠죠. 요거 문제도 유기농이나 종자에서 종종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종자기능사에서는 이렇게 대기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질소가 보통 공기 중에 79, 80% 정도 있고, 그리고 산소는 약 21%, 이산화탄소는 0.03% 정도 있어요. 이 대기 중에는 이렇게 있는데, 토양 안에도 이렇게 공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토양 안에 질소보다는 이 산소의 비율과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산소가 이 토양 안에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대기 중보다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이 대기 중보다 조금 많은 편이네요. 왜 그러냐면 이 토양 안에는 각종 미생물이 이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비율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6번 토성이에요. 우리가 토성을 정의를 쓰세요 하면 토양의 성질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soil texture. 텍스처가 뭐죠? 질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토양을 만져봤을 때 그 만져봤을 때 입자의 알갱이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토성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토성만 나오면 토양의 화학적인 성질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성은 모래, 미사, 점토의 이 알갱이 각각의 비율과 그리고 알갱이 각각의 세 종류의 함유 비율, 특히 촉감으로 만질 때 느껴진 성질들을 토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굵기를 조금 보셔야 돼요. 특히 다른 거 너무 외우기 힘드시면 점토부터 외우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점토 만지는 놀이 하면 알갱이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0.002, 소수점 셋째 자리 2, 여기까지가 이제 점토의 그 크기입니다. 그리고 미사 보시면은 0.002에서 0.0002까지.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에는 0.002에서 2mm까지, 자갈은 2mm 이상까지.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해 놓으신 거 먼저부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제토양학회와 미 농무성법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국제토양학회 기준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표토, 표면에 있는 토양의 깊이는 7에서 25cm 정도, 약 30cm까지는 이제 표토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표면의 깊이라고 하는 거는 한 1에서 2m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양에는 또 토양 콜로이드라는 그 용어를 종종 쓰는데요. 이 콜로이드가 뭐냐면 아주 미세한 입자를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토양 콜로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토양은 대체로 음전화, 마이너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pH에 따라서 양전화를 띠기도 합니다. 토양 중에 점토, 부식과 결합한 크기가 미세한 입자가 이제 토양 콜로이드인데 토양의 화학성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토양 구분 삼각도인데요. 이 문제도 종종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모래, 미사, 점토,
각각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식토, 양토, 식양토 각각의 비율에 따라서 이 삼각도를 보고 어떤 토양의 특징 갖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양은 모래, 미사, 점토로 구성되어 있고 전부 다 더하면 100인 거죠. 그래서 국제토양학회와 미국 농무성에서 토양 삼각도에 근거해서 어떤 토양의 성질인지 결정합니다. 삼각형의 각 정점을 100으로 취하고요. 각 변상에서 이제 반대편에 이제 평행하게 그은 다음에 토성을 결정을 해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참고 링크로 한번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점토가 아까 0.002mm 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토는 비늘 모양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규삼염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점토의 함량에 따라서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를 구분을 합니다.